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문학 파트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기출 유형을 알아보면서 문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문학 문제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2019년 그리고 2018, 2017년 그리고 2016년까지 한번 이 4개 연도, 이 4개 년도의 문학 문제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문학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생소한 문학은 없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비자반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특이하게도 기존의 출제 유형하고 다르게 현대시가 없었습니다. 자, 이 비자반에서 비자반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첫 번째 주제를 묻는 문제, 이 수필의 주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를 묻는 문제,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고전 문학에서 관동별곡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군무원 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동별곡도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고전 문학, 관동별곡만 읽을 줄 아신다면 고전 문학은 다 읽을 줄 아시는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학 중에 하나죠. 현대어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합쳐서 세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비문학이 이제 네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자, 고전에서는 박인로의 누황사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가로, 넣기, 가로에 들어간 지 어휘 문제죠. 그리고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현대시입니다.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3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특이하게도 이 수선화에게는 지식형 문제보다는 분석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선화에게 주제를 묻는 문제. 시를 좀 분석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 전에 수선화에게를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분석을 하실 줄 아신다면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시적 대상인 너를 묻는 문제. 대상을 묻는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형 문제인 비유법. 이 시에 쓰인 비유법.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무설화라고 하는 설화, 전설이죠, 전설. 이 설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물론적인 장자무설화에 대한 내용 하나, 그리고 이제 한자어 어휘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휘는 뭐 문학 문제에 속하진 않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또 2017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대 소설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청준의 눈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소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백석의 시가 4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시죠. 자, 종합적으로 4개를 출제하면서 이 4개의 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제를 묻는 문제죠. 역시 시를 분석해야지만 좀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청준의 눈길도 마찬가지로 이 소설을 좀 분석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식형 문제가 아닌 분석형 문제가 이제 2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고전으로는 용비어 청가, 아주 유명한 용비어 청가. 자, 용비어 청가의 현대어풀이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써보고 어떻게 공통적인 유형을 뽑아낼지는 이제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문제죠, 이것도? 하나, 둘. 자, 이때는 또 3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2017년도에는. 자, 2016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는 현대시 4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현대시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인 김춘수의 꽃에 관한 역시 지식을 묻는 문제. 상식선에서 지식을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가 출제가 되죠. 역시 이 어부사시사도 분석형 문제라기보다는 지식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궁녀가 쓴 이제 여성이 쓴 거죠. 내간체 수필인 산성일기가 고전으로 출제가 됩니다. 역시.
자, 산성일기 역시 지식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산성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016년도에는 몇 문항? 하나, 둘, 셋, 넷. 네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좀 발견을 하셨습니까? 2019, 2018, 그리고 2017, 2016년도 문학의 유형은 어떻게 된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석형 문항과 또 지식형 문항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은 어떻게 봅니까? 독해죠, 독해. 독해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국어를 공부를 해도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형으로 접근을 안 하고 지식형으로 접근을 하거나 독해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수능 문제에서 1등급을 맞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군무원 국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분석형 문제와 지식형 문제가 이제 혼합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얼만큼 몇 대 몇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그 해마다 당해 연도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꼭 1, 2등급을 마셨던 분들이 또 군무원 국어를 잘하리란 보장은 없으시고 반대로 어느 정도의 또 분석은 또 분석력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인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 외워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독해력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문항수가 아주 무시할 만큼 적으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문학만 다뤘죠. 문학은 보통 이제 4개 아니면 5개 문항 정도? 그러니까 4, 5, 20점? 버릴까? 라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그럼 비문학까지 합쳐서는 총 어떠냐면 문학 총 3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30%는 어떠냐? 절대로 적은 문항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0%를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점수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문법 공부에 치중을 하죠. 군무원 국어는. 왜냐면 문법이 뭐 한 70%를 50% 이상, 50% 이상, 뭐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문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하죠. 미친 듯이 암기를 합니다. 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를 찢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하느라고. 저는 암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문학하고 비문학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그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2개 나누시면 됩니다. 독해력을 키우시고요. 특히 문학. 자, 문학 작품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는지를 배울 겁니다. 접근 방법. 그리고 2번째는 배경 지식을 쌓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문학사를 한 번쯤은 훑어보자. 문학사를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학의 유형에 따라서 독해력을 키우고 그리고 문학사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자. 이게 이제 현대 문학을 특히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고전은 중요 작품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고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전 문학은 다시 쓰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더 많은 고전 문학이 나오진 않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소리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고전 문학들,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고전 문학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동별곡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부사시사, 당연히 용비어 청가, 그리고 시조들. 자, 시조는 뭐 양반이 쓴 게 있고, 그러니까 정형 딱 어떻습니까? 단시조, 그리고 사설시조.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중요 작품들만 어떻게 하면 된다.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고전은 단순하거든요. 그냥 주제도 단순하게 제시가 되고 막 복잡한 비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읽을 줄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문법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문학과 비문학은 인강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따로 뭐만 하면 된다. 복습만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 영역은 복습이 70% 이상입니다. 복습. 예습은 한 20%?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복습만 철저히 하시고 인강만 열심히 들으시면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점수 30%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만큼 아마 실력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열심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열심히 자 문학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그래야지만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학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문학을 하려면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지만 문학의 정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창작. 그것이 집단의 창작물이건 아니면 개인의 창작물이건 결국은 어떻게 한다? 창작물이다. 뭐로 쓰여진, 글로 쓰여진, 그리고 글 이전에는 말로 전해진. 그러니까 인류가 언어가 생기면서부터 문학은 존재했고 그것이 구비문학을 거쳐서 뭐로 진행을 한다? 당연히 언어로 된 문학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정의는 굳이 몰라도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문학의 특성도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 문학은 당연히 뭐가 존재합니까? 그냥 단어만 한번 알아볼까요? 개연성. 자,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비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개연성이 뭘까요? 개연성. 아, 느낌은 오는데 그야말로 뭐다? 어떠한 글이 참일 가능성. 참일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진짜인 것 같죠. 막 등골이 오싹한 소설도 있고. 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왜 이래 뻥이야. 그 소설은 어때? 믿기지 않아. 이러면 어떻습니까? 약간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 비문학에서도 그 글이 참일 가능성 혹은 그런 정의가 참일 가능성을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참일 가능성,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학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항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전이 지금 읽어도 재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 되는 거고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자, 보편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항구성과 조금 다른데요. 자, 우리나라만이 재밌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재밌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신경숙의 이제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소설이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단 말이죠. 외국에서도. 그건 보편성을 인정받은 거라는 소리죠. 그리고 하지만 보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모두 있어야 한다. 특수성도 있어야 합니다. 자, 문학은 특수성이 존재하죠. 뭐냐면 그 문학을 읽으면서 우리 예를 들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정서를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문학의 특성 4가지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어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자, 두 번째 이제 문학의 기능 역시 이제 문학이 이제 우리가 문학을 읽으면 어떠한 것을 가져가게 돼야 문학을 읽죠. 뭐가 있어야지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게 쾌락성입니다. 자, 뭐 슬프건 간에 기쁘건 간에 얻는 것. 자, 너무 재밌어. 오락을 다룬 소설들. 아니, 너무 슬퍼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응어리가 전부 다 가라앉는 것 같아. 우리가 일명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느꼈어. 이런 건 이제 쾌락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재미만 있으면 문학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있어야 합니까? 얻어가는 교훈이 있어야겠죠. 자, 그것이 어떤 깨달음. 이렇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것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둘 다 있어야 한다. 문학은. 둘 다 줘야 돼. 문학의 기능은.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종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약을 줄 때 어떻게 주죠? 그냥 주면 너무 써. 못 먹어. 써. 근데 먹으면 병이 나. 교훈성이죠. 근데 교훈만 좀 너무 어때? 재미가 없죠. 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게 만들어서 줍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당의정설이라고 하는데 달게, 약을 달게. 그러니까 뭐냐? 쾌락도 주면서 교훈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의 기능에 속하는 건데요.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떻습니까? 안 나온다라는 거죠. 시험에는.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문학의 기능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